자, 18번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를 제가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복사를 떠놨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함수의 시작은 메인 함수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int nData는 11, 네, 그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겁니다. int 원래 인티저죠, 인티저. 네, 그래서 이걸 정수값 데이터로 보통 얘기를 하죠. 정수값 형태를 저장 가능한 변수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in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nData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장될 값은 뭐라고 했냐면은 1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print b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라. 호출을 한 거죠. 함수 호출. 자, 근데 nData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예, 그러면 11이라는 값이 여기 전달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위에 봤더니 선언을 해놓은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설계된 함수에서 int n 값이 그럼 11로 넘어가서 받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n 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n이라는 값은 11로 저장이 된 겁니다. 예, 넘겨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if 함수로 진입을 합니다. 조건을 비교하라 그랬더니 뭘 비교하라 그랬냐면 n 값이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n 값이 1보다 크냐. 조건이 맞죠? 예,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거 진입해서 실행할 수 있죠. 이 자리 진입 가능합니다. 자, 이게 원래 여러분들 중괄호가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줄짜리다 보니까 그냥 생략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제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아마 출제를 했나 봅니다. 원래는 중괄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얘를 조건이 맞으면 실행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해서 봤더니 print bin 해가지고 또 얘를 또 호출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재귀 함수라고 보통 우리가 이걸 얘기하죠. 재귀 함수. 네, 함수를 다시 호출하고 막 재호출하는 거, 그런 걸 재귀 함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귀 함수로 또 호출했는데 여기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 n 값에는 뭐가 받아지는 거예요? n 나누기 2를 한 값이 여기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n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지금 11이잖아, 11. 그러면 1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나눗셈 한번 좀 무식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당연히 계산기를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수작업으로 이제 그 메모하는 공간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 5, 10 그럼 여기가 목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나머지 값 이제 여기 계산하기 위해서 뺄셈 처리를 하겠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뺄셈 처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 5, 10 해가지고 나머지 값은 여기 1이 남겠죠. 맞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몫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눗셈이잖아, 나눗셈. 그냥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몫이 5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5라는 값이 여기 n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이 1차 n 값은 여기에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1이었지만 두 번째 또 재기함수 한 거에서 또 이제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 n 값은 지금 현재 5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함수를 지금 다시 호출한 거니까. 자, 재호출한 거니까 5.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5를 또 비교할 수 있겠죠? 5가 지금 현재 1보다 커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또 print bin 함수를 또 호출했어요. 이번에는 5 나누기 2를 한 값을 매개 변수로 여기 n에다가 전달하는 거니까. 자, 그럼 또 5 나누기 2를 해야겠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는 4가 되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목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히 n 값이 또 이제 2가 여기 현재 전달된 상태로 있겠죠. 자, 또 비교하겠죠? 자, 이게 1보다 크냐? 비교할 수 있어요. 자, 1보다 크죠? 조건이 맞죠?
자, 그럼 안으로 진입해서 프린트 빈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호출하면서 이번엔 2 나누기 2를 한 값을 여기 n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또 n 값이 하나 더 생기면서 여기 이제 2 나누기 2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몫이 1이 되겠고, 네, 그래서 뭐 뺄셈 계산은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여기 몫이 이제 여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보다 커요? 말이 안 되죠.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얘는 x 조건이 틀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요? 이쪽 실행을 안 하고 프린트 f 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출력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수값 형태로 출력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데시멀, 그래서 10진수 정수 데이터를 출력해라 이 뜻이죠. 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정수값 형태로 출력을 할 건데 뭘 찍으라 그랬냐면 n%이라 그랬죠. 자, n%이라는 말은 n에다가 2를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퍼센트 기호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n값은 현재 지금 1인 거죠? 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 0이 될 것이고 여기 0이 될 것이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나머지 값이 핵심이니까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화면에 출력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출력 값으로는 여기에 현재 1이 먼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이 다 된 상태에서 이 함수가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종료되고 나면 얘가 이제 종료됐으니까 사라지겠죠. 메모리에서. 이 구간 지금 n이 1인 상태의 프린트 빈이라는 함수는 메모리에서 소멸이 돼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접근해서 실행해야 되는 게 아까 이 사이클 구간에서 프린트 빈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그 함수가 종료되면서 여기 이제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럼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출력해야 되는 거 정수값 형태로 찍으라 그랬죠. n%2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계산해보면은 2 곱하기 1은 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가 되면서 나머지가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나머지 0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0이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하고 나면은 또 프린트 빈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그럼 종료되면서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겠죠? 네, 메모리에서 삭제됩니다. 정확히는 스택 메모리라는 개념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또 비교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프린트F 또 출력 수행하겠죠. 자, 출력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5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5 나누기 2를 해서 이번에는 몫이 2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4가 되겠죠. 5 빼기 4는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값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게 되겠죠. 네, 출력하고 나면은 당연히 스택 메모리에서 이제 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겠죠. 프린트 빈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되고 나서 다시 또 여기 printf 함수를 또 이제 또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사이클 구간에서 실제 1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출력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5, 10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서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나머지 값 1을 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출력을 하고 나서 print bin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스택 메모리에서 얘가 이제 삭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메인 함수로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그대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네, 이런 순으로 해서 결과는 뭐가 된다? 1011이 결과로 나오게 된다더라. 네, 이 뜻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네, 1011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정석대로 하면은 지금 코드 분석은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 이게 말 그대로 무슨 문제냐면 진법 변환 문제입니다. 진법 변환. 추가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저기 그 전자계산기 구조 있잖아요. 정보 처리 기능사 종목이 원래
지금 필기에서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있죠. 뭐 정확히는 전자계산기 일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과목에서 원래 진법 변환 문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필기를 통과하신 응시자분들이 이 진법 변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다시 체크할 목적으로 이런 문제를 유형을 출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이제 보통 그 진법 변환 할 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필기에서 그래도 공부하셨던 거니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거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정수 데이터가 10일이었죠. 네, 맞죠? 10일이었으니까 나눗셈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를 나눈다 하고 여기다가 몫을 적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나머지 값을 적죠. 맞죠? 이런 나눗셈법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5가 되고 나머지 여기 1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해야겠지. 또 계산하는 거예요, 또. 자, 그럼 여기 또 2를 나눠요. 그러면 또 여기에 2는 4.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2를 나누는 거예요. 또 2를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 또 2 나누면은 여기에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여기에 이제 0이 되겠죠? 맞죠? 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순서로 적을 수가 있죠. 네, 방향키, 화살표 방향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순으로 적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01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11이라고 하는 실제 이진수값 맞죠? 네, 이게 뭐가 된다? 결국에는 10진수 데이터 11이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저 전자계산기에서 문제에서 보셨던 거기 때문에 진법 변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실기 문제로 나왔을 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필기에서 등장했던 내용도 좀 한번 둘러봤고요. 그 다음 알고리즘 소스 코드에서 실제 재귀 함수 방식을 사용한 진법 변환 예제 코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